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의 독립 금속 구도체 이야기하는 거죠. 구도체의 정적 용량은 몇 파라데인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구도체 정적 용량 4파이 유전율 곱하기 반지름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반지름 A미터인 구도체의 정적 용량 공식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폐곡면 내에서 발산되는 전속 밀도와 폐곡면 내의 전하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폐곡면 닫힌 이런 곡면이죠. 여기서 발산되는 전속 밀도의 크기와 이 폐곡면 내의 이 전하 밀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와 전하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거, 그래서 3번 가우스 법칙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 B의 전위가 각각 3V, 2V이었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요거는 이제 전위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전위 개수는 뭐냐면 두 도체가, 요게 A 도체고 요게 B 도체예요. 요 A 도체의 전위를 구한다 하면 요 A 도체의 전하량이 Q1, B 도체의 전하량이 Q2라고 할 때 요 A 도체의 전하로 일어난 전위 어떻게 구하죠? 4파이 입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소문자 R 요런 크기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그러면 R 분의 여기 전하량 Q지요? 얘를 분의 1 Q1 요렇게 적용해도 되죠. 근데 요 A 도체의 전위는 또 얘의 영향을 받아요. B 도체. 그래서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파 입실온 R분의 1 Q2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야 A 도체 전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B 도체 전위 구해볼까요? B 도체의 전위도 마찬가지로 여기 A 도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온 떨어진 거리 R 분의 1에 이제 요 A 도체의 전하량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 이제 B 도체 자신만의 전위 4파이 입실온 요 반지름을 R2라고 할게요. 얘가 R1이라고 하고, 그러면 R2 분의 1 Q2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을 전위 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얘를 P11, 얘를 P12, 얘를 P21, 얘를 P22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면 P12와 P21은 동일하지요? 네. 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가지고, 요런 내용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여기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여기는 전하를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요 Q1은 1쿨롱이고, Q2는 0이겠지요?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개는 크기가 같다. 그죠? 크기 같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A에만, 여기 A 쿨롱에만 1쿨롱, 1쿨롱씩 주고 얘는 0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 A 도체는 3V. B 도체, 이렇게 해서 B 도체는 2V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요거 하면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1 줬으니까 P11은 3이고 P21은 2고 여기서 P21과 P12는 서로 같으니까 얘도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 얘는 3
P1, 2는 P2, 1이랑 같기 때문에 2. 그죠?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 상태에서 A에 1쿨롱, 여기에 1쿨롱, B도체에 2쿨롱, 여기 2쿨롱 적용하면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A 도체의 전위는 7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전위계수 내용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위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는 전위경도 이거 뭐예요? 전위의 전위. 전위. 요거는 이제 공식 암기에서 답 찾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나블라 V. 요 전위죠? 여기서 얘기하는 전위 경도입니다. 마이너스 그라데이션 V. 요 전위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똑같은 게 얘 있네요. 얘. 3번에 얘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 암기해서 답 찾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정상 전류계에서 J는 전류 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저항, E는 전개의 세기일 때 오음의 법칙 미분형은 보기를 보니까 이제 전류 밀도를 나타낸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전류 밀도를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답은 1번이에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곡선 보셨죠? 요 곡선의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이 쿨롱의 점전화가 전개 2, 이 전개 2를 이런 값을 줬네요. 및 자개가 이런 값을 줬네요. 요건 자속 밀도가 되겠네요. 그죠? 웨버퍼 미터 제곱이니까 자속 밀도 내에서 요거 속도네요. 요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속도를 이런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공간에 전개와 자개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어떤 점전화가 요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이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쉽지 않죠. 그죠? 공식, 요거 이제 로렌츠의 힘이라고 해서 이때의 힘은 요렇게 구하는데, 자, 여기서 세타, 이런 건 안 줬잖아요. 각도 같은 건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합니다. 요 공식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일단 요거 이제 벡터 합성인데 요게 속도와 여기 있는 자개, 여기는 이제 자속 밀도죠. 그죠? 자속 밀도의 합성에다가 전개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을 곱해줘요. 자, 우선 요게 이제 벡터 합성이에요. 그래서 행렬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해서 구하는 건데,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값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뒤에 있는 값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X, Y, Z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X 방향은 2개 곱한 거 빼기 2개 곱한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1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려고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4.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요거 4에다가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Z도 똑같아요. 얘 하려고 보니까 없네요. 요번에는 얘가 옮겨갑니다. A, Z 요렇게. 그래서 2개 곱하면 8. 마이너스 2개 곱한 값.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 그죠? 플러스 2. 그래서 8에다가 2를 뺀 값이 이제 Z 방향이다. 요렇게 나타내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를 지금 얘 계산한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얘랑 더하는 거죠. 얘가 전개 2고 요게 이제 속도와 전속 밀도를 이제 벡터 합성한 거. 해서 요렇게 계산하고 요 앞에 Q는 뭐예요? 점전화의 전하량이죠. 이를 곱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방향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2ax, 5ax 두 개 더하면 7ax 곱하기 2는 14. 1ay, 8ay 두 개 더하면 9ay, 2 곱하면 18. 마이너스 4az 플러스 6az 그러면 2az에다가 여기 2 곱하면 4az.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이 공식을 암기하기가 좀 힘들더라도 요거는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요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반지름 R미터인 반원형 전류 I아에 의한 반원의 중심 여기 0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요 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죠? 원형 코일 2 곱하기 반지름 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 예, 요렇게 하지요. 근데 얘는 뭐냐면 반원이랍니다. 반원. 그럼 전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개도 줄어들겠죠. 얼마큼? 반만큼. 그래서 여기서의 0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R분의 R에다가 반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4R분의 I가 되겠죠. 요게 반원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요거 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 반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승 kg이고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인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가 요런 값을 가질 때 전기장의 세기는 자, 요것도 이제 암기하는 건데요. 이제 힘을 구하는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다. 네, 요런 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하량에다가 전개를 곱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 식에서 우리 문제에서 전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Q 여기다 넘겨서 나눠주면 식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 전하량 10의 마이너스 8승 분의 질량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때 전기의 세기 E는 I 플러스 J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다 곱해주면 1 여기다 곱해주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I 플러스 J. 그래서 답은 3번. 요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방송국 안테나 출력이 W와트이고 이로부터 진공 중에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의 시료치는 약 몇 암페어 퍼 미터인가.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지요. 뭐 방송국 안테나 뭐 나오고 자개의 세기의 시료치를 구해라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요 공식이에요.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길이가 10cm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1cm인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가 0.5 웨버/미터 제곱이라면 이 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는 자 자화의 세기를 주고 자기 모멘트 구하랍니다. 자 자화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기량 그리고 여기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자기량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자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최적 분의 자기량에다가 길이 곱하면 요게 이제 자기 모멘트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화의 세기 공식 뭐 있죠? 공기중의 투자율에 비투자율 마이너스 1의 자기의 세기 요 공식도 있지요. 예, 요 공식도 암기해 주세요. 자.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자기 모멘트 얘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최적 넘어가면 자기 모멘트는 자와의 세기 곱하기 최적이다. 최적은 어떻게 곱한다고요?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통형 자성체예요. 원통형. 이 원통형의 단면적, 이 단면적인데 이거 뭐예요? 원의 단면적이 되겠죠. 원의 단면적 뭐예요? 파이 r의 제곱. 이게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원의 면적. 그리고 원의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로 구하죠. 그죠? 요거 면적과 길이 구하는 거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파이 r의 제곱의 길이다. 해서 요때 자기 모멘트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 자와의 색이 0.5 적용하고 파이 적용하고 요 r은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1c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인데 우리는 식에 적용할 때는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터 단위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요거의 제곱 곱하기 길이도 10cm 줬네요. 그래서 얘도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공학용 계산기를 쭉 계산하면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제가 좀 전에 적어드렸던 자와의 세기 공식 그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의 전개 및 전속 밀도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 조건이죠. 그죠? 전개는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이 같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이 같다. 이거 암기예요. 암기.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개는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다. 접선 성분은 수평, 법선은 수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수평 성분이 같고 이래도 맞는 거예요.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같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다. 자,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권선수가 Na인 코일에 전류 I아를 흘릴 경우 코일에 파이웨버의 자속이 발생한다면 이 코일에 저장된 자개 에너지는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구하라는 문제지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구합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요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덕턴스를 정리해서 적용한 다음에 답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공식 있어요. Li는 N파이.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I가 넘어와서 나눠줘야 되겠죠? 요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요. I의 제곱은 I가 2번 곱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과 같은 건 답은 2번.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암기.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으로도 나타내고 이렇게로도 나타낸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그림과 같은 길이가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적 용량 동축 원통이에요. 동축 원통에서의 정적 용량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식 암기예요. 암기한 공식 가지고 답 찾는 겁니다. 암기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적 용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유공간 내에 전자파의 진행에서 전개와 자개의 시간적인 위상관계로 옳은 것은 자유공간에서의 전개와 자개는 동상, 즉 위상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요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자파가 이렇게 진행하면 전개는 요렇게 진행하고 요렇게 진행하고 자개는 어떻게 진행해요? 90도 요렇게 꺾어져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진행한다. 예, 요런 그림 보셨죠? 그죠? 요거 이해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전개고 요게 자개입니다. 예, 자개. 그래서 보면 전개 위상과 자개 위상이 동일하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상, 예, 위상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공간 내에서의 전자파의 진행에서 전개와 자개는 위상은 서로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전속 밀도를 발생시키는 점 1,2,3에서의 최적 전하 밀도는 몇 쿨롱 퍼 미터 세제곱인가? 자, 전속 밀도를 이런 값을 줬습니다. 자, 보면 어떤 면에서의 여기 전속 밀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최적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전속 밀도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발산시켜요. 발산시키면 최적이 되겠죠. 최적. 그래서 어떤 닫힌 면에 전속 밀도를 발산시킨다 해서 다이브 D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다이브 정리하는 거 이제 편미분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요렇게 식은 요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요 식에서 X 부분, 얘가 X 성분이죠. 요 X 성분에서 X만 미분해라. 그러면 X 제곱 I를 X로 미분하면 2X죠? 요거 X만 미분하면 그래서 2X, Y, 2Y, Z, 2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X, Y, Z 1, 2, 3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 다 더하면 12쿨롱 퍼 미터 세제곱이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전개 2 그러니까 이런 값으로 주어지고 점 3,5m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자, 요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기력선의 방정식이죠.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X, Y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고 만약에 방향이 세 방향이다. Z 방향까지 있다. 그럼 여기 요렇게 EZ분의 DZ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EX 전개 2의 X 성분 그러면 얘가 X분의 2지요. 얘는 Y 성분 Y분의 2입니다.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거 번분수예요. 그죠? X분의 2 분의 1이니까 1분의 1 요거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식은 얘를 2분의 1 X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서 dx 요렇게 정리해서 2분의 1 y dy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양변에 2분의 1을 요렇게 없애주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양변을 적분을 해서 여기 dx를 없애봅시다. 그러면 x 적분하면 뭐예요? 2분의 1 x죠.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왜냐? 적분은 미분의 반대예요. 그죠? 얘를 미분해 볼까요? 그럼 2 내려와서 곱해주죠. 2 곱하기 2분의 1은 1. 그 다음에 여기 승수에서 하나를 빼줍니다. 그럼 얘는 x만 남죠. 그럼 1 곱하기 x예요. 그럼 x예요. 이거랑 똑같죠? x.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해 주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되고 상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적분하면.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y도 똑같이 이렇게 상수다 해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cy 마이너스 cx가 되겠네요. 여기에 양변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2분의 1 y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위쪽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cy,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요번에 2를 곱해줘 볼까요? 2를. 그러면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의 cx 마이너스 cy다. 요렇게 적용이 되겠지요. 그죠?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보면 3,5 얘가 x고 얘가 y예요.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3, y에다가 5 적용하면 5, 25 마이너스 3, 9 하면 요거 뭐예요? 16이네요. 16. 그래서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이 식에서 이 내용에서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답은 이거다.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예, 요 내용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적어는 보세요. 예,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일 때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의 결합 계수는, 자, 자기 인덕턴스 나타낼 때 요 K를 결합 계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는 이 K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0과 같을 때는 자기 결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네, 요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0입니다. 그리고 K가 1일 때는 완전 결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인덕턴스 공식 결합계수 곱하기 L1, L2 이 공식 있죠. 여기서 이 K가 결합계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는 이 K의 값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개의 세기가 이런 값일 때 점 2,3,5에서 전류 밀도는 약 몇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인가? 자, 전류 밀도는 전류에다가 면적을 나눈 그게 이제 전류 밀도인데, 요거 문제에서는 자개의 세기 줬죠?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때는 로테이션 자개의 세기,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를 회전시켜서 전류 밀도를 구합니다. 예, 요게 이제 벡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회전시킨다 해서 로테이션이에요.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나불라, 클로스 자개의 세기, 요렇게 정리합니다. 요 클로스 회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래요. 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넣고요. 거기에 대한 편미분 관련된 공식 넣고, 여기 문제에서 준 H에 X방향, Y방향, Z방향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는 공식이고 얘만 적용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AY가 있고 AZ가 있네. AX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0, AY 방향은 XY, AZ 방향은 마이너스 XZ. 요거 삼행삼렬이에요. 우리 좀 전에 7번에서 한 것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X방향 요렇게 곱해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되겠죠. 얘가 X방향. Y방향은 얘를 이렇게 와서 여기다 둔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그럼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번에 Z 이쪽으로 옮깁니다. AZ. 그래서 요렇게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0 해서 이제 얘 정리하면 X방향은 여기서
y 뭐예요? y로만 미분해라. 그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요 그라운드가 편미분을 의미합니다. 그라운드 분의 그라운드 여기. 그래서 요 식에서의 y 성분으로만 미분해라. 근데 y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상수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x, y는 있는데 z가 없죠. z로 미분해야 되는데 z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상수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상수를 미분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봅시다. 여기 보면 0은 0이고 여기 보면 x가 있네요. x를 미분해라. 우리 x를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1이죠. 1.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z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z.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z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z ay. 여기 한번 볼까요? x로 미분하래요. x로만. 자, 그러면 xy. x 미분되면 y만 남죠. 그죠? 그래서 y az.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2x 미분하면 몇 나와요? 2 나오잖아요. 2. 3y 미분하면 몇 나와요? 3 나오죠. 3 미분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zx를 미분하면 그냥 z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z만 남고 여기서는 x 미분하면 y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게 편미분이에요. 해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x, y, z를 2, 3, 5, 이렇게 줬지요. 그래서 x는 없으니까 얘는 뭐 들어갈 데가 없고요. y 여기다 적용하고 z 여기다 적용하면 전류밀도 i는 이렇게 되겠네요. 5ay 플러스 3az.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것도 역시 좀 이해가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요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반지름 Am의 구도체에 전하 Q쿨롱이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정 응력은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인가?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정정 응력은 여기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2분의 1에 요거 뭐예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제곱. 요렇게 정리를 하는데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하죠? 4파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분의 Q. 요렇게 구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되고요. 얘 제곱 누면 Q는 Q의 제곱 4는 4, 16 16에다 2 곱해서 32가 되고요.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공기 중의 유전율의 제곱인데 여기 공기 중의 유전율 있죠? 약분돼서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인데 여기다 또 제곱하면 반지름의 4승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정 응력을 이렇게 전개의 세기 공식을 적용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자기학 풀어봤습니다. 전기자기학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전기자기학에서 10개만 맞아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 나온 거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공식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고요. 어려운 계산 문제는 우선 문제답 암기해 주시고 내가 이해를 하던 하지 못하던 이렇게 해설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